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투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정연이 7회 예고에서 강소복은 정연이가 자명고 무대에서 대본에도 없던 소리와 연기를 하자 정연이에게 크게 화를 냈고 무대에 서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정연이를 항상 지지하고 응원하고 믿어주던 문옥경 또한 극을 망쳐버릴 뻔한 정연이의 돌발 행동을 보며 여기까지가 윤정연의 한계일지도 모르지 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무대에서 쫓겨난 정연이에게 큰 위기가 닥쳤어요. 근데 이게 성장 드라마다 보니까 이 기회를 빌어 정연이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럼 7회 예고편과 썸네일에 적힌 옥경이의 신박한 제안에 대해 썰을 풀어보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정연이 6회는 자명고 무대에서 정연이의 급발진이 예고되어 있었기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드라마를 보는 기분이더라고요. 군사 1회뿐인 정연이가 장군님의 빙의에서 연기하는 걸 보는 내내 전 강소복 단장님께 빙의해서 와 이거 큰일 났다. 윤정연 당장 무대에서 끌고 내려와야겠다 싶더라고요. 특히 정연이가 관객들의 요청에 의해 군사 서름 소리를 하는데 소리 잘한다 이런 감탄보다는 진짜 큰일 났다 싶었어요. 군사 1의 역할은 전쟁을 알리는 거니까 알리고 나면 눈에 띄지 말아야 했는데 정연이는 계속 서서 대본에도 없는 군사 서름을 부르며 무대에 윤정연을 올렸으니까요. 사실 저기서 가장 당혹스러운 건 같이 무대 위에 있던 옥경이랑 영서 아닌가요? 저거 어떻게 수습하냐고요. 군사 1이 소리 끝내고 박수 받고 퇴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영서와 주란이가 연기를 너무 잘해버리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작은 배역을 맡았던 정연이가 마음이 많이 초조해졌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허영서에게는 언젠가 내가 네 앞에 설지도 모른다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거라고 멋있게 선전포고를 했는데 자기는 완전 단역이고 허영서는 정기 공연의 주조연급이니 많이 안달이 나긴 했겠죠. 또 자신과 가장 친하다고 여겼던 주란이가 영서와 다정하게 연습을 하고 무대에 오르는 모습을 보는 것도 19살 소녀 눈에는 달갑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또한 정연이는 촛대를 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첫 무대가 꽤 비중이 큰 조연, 방자였죠. 강소복은 신임 연구생이 들어오면 최소 2, 3년은 촛대로 무대에 올려 무대엔 내가 아니라 국극을 올려야 한다는 걸 몸으로 느끼게 했었어요. 그런데 정연이는 그걸 스스로 배울 기회가 없었던 거였죠. 절대적으로 부족한 무대 경험이 정연이의 발목을 붙잡은 건데요. 7회 예고를 보니까 강소복뿐 아니라 문옥경까지 정연이에게 화가 단단히 났더라고요. 관객들이 극에 집중하지 못하고 촛대인 정연이에게 집중을 해버렸으니 강소복이 정연이를 자명고 무대에 서지 못하게 한 건 단장으로서 당연한 처사였습니다. 거기다가 분명 정연이의 첫 번째 장면 이후 정연이가 대본에 없던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강소복이 주의를 줬잖아요. 관객들은 오늘 널 보러 온 게 아니고 너가 튀어버리면 극의 흐름이 틀어지니까 쓸데없는 즉흥 연기를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정연이가 그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은 거니까 이건 정연이 편을 들어줄래야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연이 강소복이 화를 내자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오히려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정연이 아직 19살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전 40 넘었는데도 가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를 때가 있는데요, 뭐. 근데 또 정연이가 혼이 나면 반성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정연이는 국궁 무대에서는 배우가 아니라 국극 전체가 돋보여야 한다는 걸 깨닫고는 자명고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자명고의 모든 배역을 전부 연기해보기 시작합니다. 한두 배역도 아니고 배역 전부를 연기해 보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다른 배우들이 무대에 오르는 동안 우리 정연이 혼자 할 일도 없고 극단에 홀로 남아 있었으니 시간은 아주 많았습니다. 정연이는 모든 배역을 연기해 보면서 딱 하나의 역할의 감정선을 이해하지 못하는데요. 그게 바로 구슬하기였어요. 정연이가 만든 구슬하기는 주란의 구슬하기와는 달랐습니다. 정연이는 구슬하기 성깔이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신현 아브랭이가 재상 면전에서 난 당신이 싫다고 했으니
보통 배짱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정연이는 구슬하기가 적국에 용감히 들어가고 할 말을 참지 않는 장공 같은 협력 구슬하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연이는 구슬하기가 호동왕자를 사랑하면서 질투에 눈멀어 고미걸의 유혹에 넘어가 밀서를 전달하고 왕자를 배신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었죠. 정연이 자신이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였거든요. 윤정년은 밀서를 못 전달해도 구슬하기는 해야 하는데 낙랑국 앞에서 밀서를 전달하려는 장면만 되면 정연이는 입술을 풀로 붙인 것 마냥 딱 붙어버렸습니다. 계속되는 실패에 밀서를 아주 무덤까지 갖고 갈 지경이었죠. 그 과정에서 원작 웹툰에서는 정연이의 팬인 권부용이라는 캐릭터가 정연이를 도와주는데요. 드라마에는 없는 캐릭터라 정연이가 구슬하기를 이해하게 만드는 걸 도와주는 역할이 문옥경으로 대체된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정연이가 군사 1로 무대에서 화로처럼 튀어버린 후 문옥경 또한 정연이에게 크게 실망한 듯 보였습니다. 문옥경은 무대를 독차지하려는 사람은 국극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여기까지가 윤정년의 한계일지도 모르지 라고 말한 문옥경의 목소리는 아마 서해랑에게 한 말인 것 같은데요. 서해랑이 정연이의 춘향전 무대를 본 후 정연이는 다음 공연에서 자멸할 거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진짜 정연이가 관객 모두가 나만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공연에서 자멸을 했으니 서해랑이 아주 의기양양해서 그것 봐라 내 말 맞지 않냐, 윤정년 저렇게 사고 칠 줄 알았다, 뭐 이런 말들을 했겠죠. 그래서 문옥경이 그냥 심드렁하게 그래 여기까지가 윤정년의 한계일지도 모르지 라고 말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정연이가 잘할 거라는 생각 자체는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문옥경이 굉장히 다정한 것 같으면서도 국극이든 사람이든 흥미를 잃은 상대에게는 더 이상 미련두지 않고 바로 돌아서서 떠나버리는 냉정한 면을 갖고 있기에 문옥경이 정연이의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게 될지 방송국 때처럼 정연이 편을 들어주게 될지 궁금한데요. 7회 예고를 보니까 극단 연습실에서 문옥경이 윤정년의 뒤에 서서 귓가에 대고 무언가를 말하고 정연이가 놀라는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딱 자명고의 고미걸과 구슬하기 장면이잖아요. 고미걸이 구슬하기한테 밀서를 전달하기만 하면 넌 호동왕자래, 난 목련공주를 얻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죠. 즉 문옥경이 정연이가 연습하는 걸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목포에서 처음 만났을 때 국극 탑스타에게 1대1 과외를 받았던 정연이가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며 문옥경에게 1대1 과외를 받는 거죠. 물론 이번에는 과외라기보다는 상대역을 맞춰주는 것 같은데요. 정연이는 옥경과 구슬하기를 연기해보며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내 자리는 한 뼘도 없고 그 사실이 미워서 어떻게 되든 다 상관없다는 그런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마 정연이가 무대 뒤에서 영소와 주란의 연기를 봤을 때 느꼈던 그 소외감과 질투심을 옥경이가 끌어내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썸네일에 적힌 대로 문옥경이 정연이에게 함께 영화판으로 가자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원작 웹툰에서도 문옥경이 결국 국극을 그만두고 영화사와 계약을 하면서 국극단의 연구생 한 명에게 함께 극단을 나가 영화배우가 되자고 말을 해요. 옥경이는 자명고 오디션 후 강소복이 호동왕자 역은 문옥경이라고 발표했을 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심드렁한 표정이었죠. 또한 몇 번이고 했던 공연이었기에 첫 단체 연습에서도 다른 연구생들은 모두 대본을 보고 연기를 했으나 문옥경은 그냥 툭 치만 나오는 기계처럼 호동왕자를 기깔나게 연기했어요. 문옥경이 만난다는 친구들은 영화와 관련된 사람들일 확률이 높고 문옥경은 이미 서해랑에게 국극을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을 넌지시 전했습니다. 또한 서해랑이 남역 주연 자리를 넘보는 정연이를 창고에 가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문옥경이 국극을 그만두고 영화 배우가 되기로 결심하면서 정연이에게도 함께 영화판으로 가자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자명고가 끝난 이유겠지만요. 정연이는 소리할 때 가장 빛난다고 하긴 했지만 연기하는 정연이도 귀엽지 않나요? 한편 7회 예고에서 정연이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또 TVN에서 올린 7회 예고편 영상 제목도 한계를 깨닫고 무대를
무대를 떠나는 김태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정연이가 또 매랑 국극단을 떠나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 대사는 원작 웹툰에도 있는 대사입니다. 자명고 공연이 열흘 정도 지속되던 때쯤 홍주란이 무리한 연습 때문에 공연 도중 쓰러졌고 대역을 맡았던 연구생이 자신이 없다면 내빼버리자 때마침 자명고 공연을 보러 왔던 정연이가 자신이 대사, 노래, 춤 전부 외우고 있다며 대역을 하겠다고 나서는데요. 이에 강소복이 내가 너 말을 어떻게 믿느냐, 지난번처럼 그렇게 또 극을 망쳐버리면 어떻게 하냐며 허락하지 않자 정연이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국극단을 나가서 다시는 국극을 하지 않겠다, 그 정도 각오는 되어 있다고 말을 하죠. 이에 소복은 정연이가 구슬하기로 무대에 오르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자, 그렇게 정연이는 구슬하기가 되어 영서와 합을 맞추게 되는데요. 밀서만 전하면 두 사람은 결코 혼인할 수 없다라는 고미걸의 대사 후 정연이의 구슬하기는 눈물을 흘리며 고미걸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추악한 자신을 연기합니다. 또한 목련공주 앞에서 밀서를 줄까 말까 갈등을 하다가 목련공주가 호동왕자 이야기를 하며 행복한 웃음을 짓자 순간 서늘한 눈빛으로 돌변하여 목련공주를 쳐다보고 밀서를 전달해버리죠. 정연이는 구슬하기를 연기하는 무대 위에서 무대에 선다는 건 한 사람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세계를 만드는 일이라는 걸 깨달으며 또 한 번 크게 성장하는데요. 그리고 문옥경은 무대에서 내려온 정연이에게 웃으며 이제 국극이 뭔지 아는구나 라고 말하죠. 또한 영서도 자기 역할 해내기도 벅차서 앞만 보고 달리던 정연이가 지금은 무대 전체를 보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럼 저는 영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